예,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의 이광수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전반적인 인컴 자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소개와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 전망과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인컴 자산들을 어떻게 투자하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어떤 점이 중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컴 자산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공모용 리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인프라 펀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상장되어 있고 그리고 전망이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츠,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리츠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분들이 좀 계셔서요. 간단하게 리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항상 이렇게 접근하실 때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리츠 용어 뭐의 약자냐면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Real Estate, 즉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트러스트라는 거는 신탁의 그런 용어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다음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와 매각 차익을 분배하는 그런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현재 7개 정도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요. 현재 기준 시가총액이 2조 원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롯데리츠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요. 즉 가장 큰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리츠 코크랩, 신한알파리츠, NH프라임리츠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한 3개 종목이 더 있는데 규모가 좀 적은 종목들이고 조금 생소한 자기관리 리츠라고 해서 일종의 회사를 설립한 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어서 그렇게 한 7개 종목으로 상장돼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에 상장된 리츠가 많지 않아서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하시기에 그동안 정보도 많이 없었고 좀 상품이 제한적인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주요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상장 리츠 규모가 시장에 아직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같은 경우에 10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 캐나다도 100조 원, 일본은 무려 200조 원에 가까운 리츠 상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해서 한국의 상장 리츠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규모도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다른 반전이 나오는 거죠. 일단 저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보시는 것처럼 도입 연도는 외국과 비교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았는데 시장 규모가 되게 작았던 이유는 리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으로 이 리츠 상품이라든가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해서 지원책이 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리츠라는 게 이런 행정적이라든가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품이고 그런 시장인데 반해서 그 한국에서 이런 지원책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의 리츠 시장이 크게 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모리츠 활성화 방안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을 좀 건전한 시장으로 유입시켜야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츠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앞으로 활성화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리츠에 투자하실 때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이건 좀 상세하게 설명 다시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품의 다양화, 즉 많은 상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자산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혜택을 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츠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그런 방안과 여러 가지 법률적 보완 대책을 갖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또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일단 투자자한테는 공모리츠에 투자하실 때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할 때 과세를 이연해주는 특례를 기한을 연장해주는 그런 법률화를 통과시켰고 앞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뭐 이거는 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리츠에 투자하실 때 기존의 배당 소득 때보다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 이런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특례 기한이 또 3년 동안 연장돼서 이런 세제 혜택 때문에 리츠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퇴직연금의 리츠 투자를 허용하면서 좀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정부의 지원책이 더해지면서 그리고 우량한 자산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공모 리츠 시장이 과거 대비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상장 리츠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리츠의 장점이 뭐냐? 라고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다면 사실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특히 저금리 구조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여러분께 배당이 즉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국고채 10년 금리와 그러니까 결국엔 가장 안전한 투자와 그리고 리츠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 드린 건데 저금리 구조로 갈수록 이 배당의 격차가 커지면서 즉 스프레드가 커지면서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도가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구조로 갈수록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의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리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가격 변동이 갑자기 확 일어나는 그런 자산들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산 가격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구조 속에서 이런 어떤 투자의 메리트가 더해지면서 한국에 또 많은 우량한 리츠들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그 표는 제가 앞으로 특히 올해 상장 예정된 리츠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이 AMC가 어셋 매니지먼트 컴퍼니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리츠의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광교 센트럴의 프리지오 시티 내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투자부동산 리츠가 공모 상장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산운용,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든지 한국의 유력한 그런 부동산 운영사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이 향후로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리츠도 나오고요. 민간주택도 리츠로 상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츠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량한 리츠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자산 배분이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한번 공모 리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상장 리츠가 이 보시는 롯데 리츠인데요. 주식처럼 이제 거래가 되는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냐면 롯데 쇼핑이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 4개, 그리고 마트 4개, 아울렛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AMC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롯데 백화점이라든지 롯데 쇼핑이 장기적으로 임차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임대차 기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9년, 10년, 11년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안정적으로 계약서에 연간 1.5%포인트씩 임대료를 1.5%씩 상승해야 하는 그런 조건도 걸려 있어서 사실 여러분이 이런 리츠에 투자하시면 내가 임대료를 연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연간 1.5%씩 임대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하실 때 가장 저희가 유의해야 될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사실 어떤 회사가 내년에 얼마의 돈을 벌지, 그리고 나한테 얼마만큼 수익을 줄지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리츠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임대를 계약해 놓고 있고 꾸준하게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관리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유통자산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많이 오고 가니까 노후화가 빨리 되고요, 수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관리비를요 오히려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리츠를 갖고 계시면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신 건데 관리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롯데쇼핑이라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구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세부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상장당 뒤에 사실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시장에 관심이 컸는데요. 코로나19 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커질 거다, 요즘 누가 쇼핑몰 가냐, 백화점 가냐,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계속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다시 4월 들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한국의 그런 코로나19의 빠르게 극복해 내가고 있는 그런 내수 시장을 반영한 것 플러스 더하기, 그 다음에 이런 구조서, 안정적으로 임대차 구조를 투자자들이 다시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거라는 예측이 여러분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건 우려 때문에 백화점 이익도 엄청나게 감소하고, 그 다음에 마트도 반면에 마트는 조금 회복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쇼핑이 여력이 있는 한, 그리고 이 여력은 제가 보니까 롯데쇼핑의 이익이 거의 60% 이상 줄지 않으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낼 수 있는 구조로 어려움이 와도 가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한알파리츠라는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정도 규모고요. 순자산 규모는 2,700억 정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한알파리츠가 운영하는 자산은 판교역에 가보시면 크래프톤 타워가 바로 판교역 옆에 있거든요. 이 자산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산의 더 프라임이라는 타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이 임차인을 보시면요, 판교 알파돔에 가보시면 네이버라든가 블루홀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한금융, 이게 신한 AMC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런 계열사들이 운영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임차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임차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실은 향후에도 꾸준하게 배당을 그리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을 보이는데요. 지난해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다가 또 코로나19가 나오면서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다시 안정적인 그런 임대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또 인정해주고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 회사가 특징적인 게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하는 이유가 남대문도에 데일빌딩이라는 회사가 빌딩이 있는데요. 이 빌딩을 인수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몰리츠라는 건데요. 리츠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 주주가 되시고 지분을 갖고 계시면 이 회사가 우량한 또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때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모아서 뭐라 할까요? 부동산을 다시 추가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량한 부동산을 계속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서 우려사항은 이거죠. 뭐냐면 혹시 나쁜 부동산 살까봐, 혹시나 이렇게 수익률이 안 나온 그런 부동산을 살까봐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장 리츠가 자산을 추가적으로 편입하고 매입할 때는 철저하게 현재 운영되는 부동산보다 좋은 자산을 매입합니다. 그래야 주주들도 대부분 찬성할 거고 지금보다 배당을 그리고 임대료를 많을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리츠에 투자하시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좋은 부동산에 또 계속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요, 이리치 코크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자산 규모는 장부가 기준에서 한 7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랜드 리테일이 운영 중인 5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5개 점포를 이 리츠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랜드 리테일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랜드 리테일과 무려 15년간 장기 책임 임차료 계약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트리플렛 구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세금이라든가 그걸 전부 다 부담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또 안정적인 그런 배당을 얻으실 수 있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또 그래프를 보시는 거죠. 지난해 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는데요. 올해 또 코로나19 때문에 유통시설 안 좋을 거다, 쇼핑 누가 하느냐 이러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다시 또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요즘 뭐 돌아다 보시면 다시 좀 마스크는 다들 쓰셨지만 다시 쇼핑도 하시고 길거리에 또 인파도 많이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임대료는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 우려가 반영돼서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우려가 반영돼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향후로 우리 사회가 조금씩 개방되고 나아질수록 주가 회복은 더욱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레치 코크랩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지의 장점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의 영향은 물론 있지만 향후로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는 한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상장 리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인컴 자산, 상장된 인컴 자산 두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 이제 기존에 설명드렸던 리츠는 부동산을 보유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자한테 배당을 주는 구조라면 이 맥쿼리 인프라는 한국에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도로에 여러분 지나실 때 통행료를 내시잖아요. 그 통행료를 받은 걸 투자자한테 분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구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에 나와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한테 배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부동산 인컴 자산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맥쿼리 인프라는 현재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국에 도로를 11개 갖고 있고요. 항만은 부산의 항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그런 포트폴리오로 구성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백양터널, 오면산터널, 과천 가실 때 쓰시는 터널 있죠. 그 다음에 공항 가실 때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은 최근에 약간 이렇게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런 통행량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가장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MRG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인프라 자산에서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통행료가 사실 확 줄면은 수입이 줄면서 배당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최소 수입 보장이라고 해서 통행량이 예정보다 안 나오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리츠는 뭐가 안정적이었냐면 10년 동안 임차료가 고정되어 있고 조금씩 상승하는 계약 구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이런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이 통행량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 그 차익을 정부가 보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왜 이런 계약을 했냐면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계약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갖고 있는 투자자산, 상장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향후에 배당에 대한 전망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행료가 지속 상승하는 또 구간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맵스 리얼티 1이라는 그런 상장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은 같은 부동산 자산을 편입 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리츠는 아닙니다. 일종의 부동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맵스 리얼티 1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냐면 을지로에 보시면 미래에셋 센터원 건물이 보일 수 있죠. 저도 이제 여기에 19층에서 일하는데요. 사실 건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을지로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아시겠지만 임차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차료라든지 지속적으로 그런 상승하는 구조라고 저희가 상승을 예상하는 구조고요. 특히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추이를 보시면 올해 또 이렇게 약간 그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미래에셋 센터뿐만 아니라 이 회사 포트폴리오에 판교의 호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부동산을 일부 가지고 있어서 이런 우려들이 좀 주가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자산 중에서 대부분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원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교의 오피스라든가 리테일 공간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인도라든가 브라질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9%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컴 자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으로 리츠, 그 다음에 인프라 펀드,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시장의 투자자들의 이해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고 전망할 때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안정적으로 저희한테 배당이라든지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을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 제가 시장 전망과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상장 주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래에셋 대우 이광수 연구원님을 모시고 하반기 리츠 전망 및 각 종목별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내용 요약을 먼저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상장 리츠의 주가는 하락하였지만 저금리 구조 속에 주가 회복이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주가의 변동보다 부동산의 본질 가치, 우량 자산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고 예측 가능한 배당 수익률이 주목받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종목별 이슈들인데요. 아마 가장 먼저 많이 말씀하신 용어가 바로 책임 임차라든지 아니면 우량한 또는 주요 임차인들의 높은 임대율,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각 종목별로 간단히 또 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리테일, 그 다음에 오피스, 교량, 항만과 같이 다양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시가총액과 배당 수익률도 이렇게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을 보면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요 주당 가격, 주가에 대한 가격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임차, 그리고 주요 자산의 높은 임대율,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국가기관이 최소 보장 수익, MRG의 보전 조건들, 마지막으로 또 높은 임대율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2부의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ETF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소개, 그리고 부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리츠 자산 정말 좋은데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직접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개별 주식, 리츠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로 ETF 투자가 있습니다. 한번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부동산 직접 투자와 ETF 투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이광수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담에 따른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화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분리과세 혜택이죠. 분배금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별 리츠와 한번 ETF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전 슬라이드에 각 리츠 주가 한번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은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5개 리츠를 각각 주당으로 한 주씩 살 경우에 최소 금액으로 얼마가 필요할까요? 맵스 리얼티 1이 4,150원, 이리츠 코크랩이 5,560원, 신한 알파 리츠가 6,930원, 롯데 리츠는 5,560원, 맥쿼리 인프라는 11,500원. 네, 맞습니다. 33,7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ETF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적은 금액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인 5,285원, 5,000원대 가격으로 이 모든 리츠를 한 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분산 투자의 효율성인데요. 만약에 개별 리츠를 각각 사시게 되면은 저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비중을 조절해야 되고 나중에 분산 투자를 직접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ETF로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방식으로 자동 분산 투자 그리고 정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타이거 키스 부동산 인프라 채권 ETF의 경우 종목 명만 보면은 ETF가 뭔지 거의 다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채권 자산의 30%는 국채 투자로 안전성을 더욱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분리과세 세제 혜택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개별 리츠로 할 경우에는 맥쿼리 인프라라는 종목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맥쿼리 인프라는 인프라 투자 펀드가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고요. 대신에 ETF로 한 번에 사실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전부 다 같이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ETF에 대한 간단한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TF가 뭐냐 하면은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국내 인프라 리츠 자산과 국채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러면 이 ETF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금리 시대에 높은 배당으로 각광받는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분배금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국내 부동산 인프라 자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체 자산과 함께 중장기 국채를 더해서 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이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실제 은행에 가시면은 1.6% 정도 기대 수익이 나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배당은 2.3%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입니다. 각 자산을 그런데 리츠를 합치게 되면 가장 낮은 것은 4% 후반대, 높은 것은 7% 정도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 바로 변동성인데요. 주로 임대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좋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굉장히 좀 글자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짧게 하고 나머지 또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표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년, 그리고 5천만 원, 그리고 2021년입니다. 네, 아까 세 가지만 챙겨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3년은 바로 투자 기간입니다. 두 번째 5천만 원은 투자 한도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은 바로 가입 연도인데요.
뒷장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만 챙겨 가시게 되면은 바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로 인해서 실제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일로부터 3년 동안 지급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14%에서 9%의 세금을 저율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인당 최대 한도 원금 기준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분리과세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늦더라도 2021년 12월 말까지는 증권사로 가셔서 계좌를 만드시고 반드시 이 상품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개선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일반 과세 대비해서 약 0.4%포인트 그리고 종합과세를 대비하게 되면 약 2%포인트 정도의 수익률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5천만 원 투자 그리고 2018년에 리츠 평균 수익률을 적용한 그런 평균 값이긴 한데요. 국토부에서도 과거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타이거 키스 부동산 인프라 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이 5개 우량한 리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인프라 투자회사의 70%를 대체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약 30% 정도는 및 국채 ETF에 편입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타이거 ETF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근데 리츠 ETF 하면은 저희가 작년에도 웹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조금 다른 상품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 상장된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입니다. 두 ETF가 사실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요것만 특징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타이거 키스 부동산 인프라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츠 종목의 70%를 투자하고 국채 그리고 국채 ETF의 30%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상장된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국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한 60% 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리츠를 편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40% 정도는 고배당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ETF 중에서 어떤 게 나을까? 어떤 ETF를 투자해야 될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변동성이 낮고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바로 왼쪽에 있는 타이거 키스 부동산 인프라 채권을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고배당 주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변동성과 높은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바로 작년 7월에 상장된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용한 컨텐츠들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름을 거창하게 달았나요? 예, 지금 언택트 시대인데요. 언택트 시대가 아닌 디지털의 컨택트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타이거 ETF PC랑 모바일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신데요.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첫 화면에 요 칸이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저희 타이거 ETF 운용팀이라든지 저희 마케팅 팀에서도 많이 쓰는 화면인데요. 맵스 리얼티 1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맵스 리얼티 1을 편입하고 있는 ETF가 궁금하다 하실 경우에는 저희 타이거 ETF 홈페이지로 들어오신 다음에 맵스 리얼티 1이라고 누르시면은 실제로 타이거 키스 부동산 인프라 채권이나 아니면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과 같이 해당 종목을 편입한 ETF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 컨텐츠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타이거 ETF와 중앙일보에서 콜라보로 ETF 좀 잘하는 형님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ETF에 대한 기본 내용부터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다양한 ETF까지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타이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웹세미나 구독과 함께 그리고 세미나의 다시 보기도 있으니까 꾸준한 관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광수 연구원님을 통해서 하반기 리츠 시장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택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컨택트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양한 컨텐츠와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음 웹세미나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